안녕하세요. 인세컨님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20대 분들이 뭔가 연끌을 하다가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례를 먼저 각색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제 30대 초반의 한 남성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한 중간쯤 되는 기업을 다니고 있고, 일반적인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받고 있고요. 300에서 350만 원을 벌면서 A씨는 이런 생각에 빠져요. 이 돈을 벌어서 언제 이제 서울에 집을 살까? 언제 결혼을 할 거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A씨 같은 경우에 조금 모아놨던 시드머니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2차전지라든지 이제 바이오 테마주에 처음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단 몇 개월 만에 그때 당시 엄청나게 오르면서 수천만 원이었던 돈이 수억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런 속도라고 하면은 나도 이제 서울에 집도 사고 직장도 그만두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연구를 엄청 하거나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해당 종목을 골랐던 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2차전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진 돈 수천만 원 정도를 넣었던 건데 대박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 A씨는 스스로를 투자의 천재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투자의 천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큰 판을 원하게 됐고, 시드머니가 몇억 원이 됐으니까 이거를 2배, 3배, 4배 이렇게 불리기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바뀌겠구나, 그리고 지긋지긋한 다니기 싫은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서 돈을 끌어오기 시작을 해요. 주변에 투자를 성공했다, 이런 부분 어필을 하면서 나에게 돈을 주면은 내가 좀 돈을 불려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대출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었죠. 거기다가 집을 사서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약간의 투자금이랄까, 이제 투자금 등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A씨의 주변인들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얘도 이렇게 돈 버는데 못 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A씨는 돈 버는 게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급은 막 한 달에 300, 350 버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버는 월급이 300, 350인데 재테크로 벌면은 금방 하겠네, 나는 투자의 천재니까 이렇게 투자를 시작을 해요. 온갖 유튜브, 커뮤니티 등등등 책을 보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투자 종목을 하나 골라요. 투자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영상보다는 자신과 유사하게 성공했거나 아니면 큰 부를 일구었다고 알려지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의 생각에 더 집중을 합니다. 다음 승부처로 바이오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돼요. 과거에 벌었던 시드머니와 이 시드머니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빌린 돈 또는 투자받은 돈, 또 거기다가 신용대출 받은 돈, 이런 걸 합쳐서 몇억 원의 돈을 이제 한꺼번에 한 주식에 집중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에 소홀해지기 시작을 했겠죠. 직장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업무에서는 실수를 하게 되고요. 회사에 가서도 MTS라고 하죠. 이 모바일로 계속해서 주식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날들이 계속해서 됐어요. 초반에는 또 실제로 수익이 또 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영원한 우상향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우상향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빚을 지고 여러 가지 레버리지에다가 미수거래 같은 걸 해서 샀던 그 주식들이 순식간에 막 10억 원 가까이 불어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A씨 입장에서는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추가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좋다고 추천을 해서 거기를 샀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었던 거죠. A씨는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제 손절매를 해야 됐던 상황인데 이 손절매도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투자 천재가 골랐는데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폭락을 하다가 반대 매매로 강제로 주식이 매도가 됐고요. 원래는 10억까지도 자산이 불어났다가 현재 빚만 2억 3억이 되는, 주변인들에게 끌어오거나 신용대출을 받은 돈을 빚으로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A씨 같은 케이스가 최근에 이제 좀 주식장이 좋아서 또 많이 버신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개미 투자자 중에서 꽤 많이 겪는 케이스예요. A씨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받는 월급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집니다. 가장 불행했던 건 뭐냐면 첫 투자가 너무 크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A씨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이나 가지고 있었던 실력, 그리고 그 주식을 고르는 그런 눈 같은 게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그 투자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을 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돈 버는 게 너무 쉬운 거죠.
거죠. 내가 그동안 월급을 한 달에 진짜 힘들게 일해서 300, 350만 원을 받던 거를 주식을 투자하면 하루나 뭐 이틀에도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식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파멸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다가 A씨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수익이 확 늘어나고 갑자기 자산이 확 늘어나니까 소비도 늘리는 선택을 했어요. 외제차를 구매하고 SNS에 이거를 뭐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 이런 것도 자랑도 했고요. 자기가 계약했던 뭐 외제차나 이런 부분들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요, 보통 A씨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자를 받는 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뭐 돈을 굴려서 수익을 올려주겠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유사수시나 이런 법률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사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범죄로 인해서 각종 형사 고소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고소장이 들어오고 수사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소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 뭐 또는 검찰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서 수사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A씨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지만 여러 가지 민사소송 또 가압류 같은 게 걸리게 됩니다. 뭐 가압류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거는 게 이제 전세보증금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A씨가 집이 없었다라고 하고 집을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세보증금이나 뭐 다른 이제 월급, 지금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월급에 이제 가압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그 월급 중에서 상당 부분 액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 월급 중에선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이 185만 원까지는 이제 압류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점점 이제 압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 정확한 규정은 이제 민사집행법하고 시행령에 있는데, 어쨌든 그 계산식에 따라서 어쨌든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압류가 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A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대부분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것인데, 뭐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결론이 달라지게 되겠죠. 저는 요즘에 주식장이 워낙에 좋았고 국장이 좋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카페 같은 데서 보면은 주식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게, 이거 고점 신호인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인들이 모두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시기, 특히 제가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얘기를 하면 불과 한 달 전에 어땠냐면, 처음 투자한 분들이 뭐 주변 친구한테 막 훈수를 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SK 하이닉스 사라, 뭐 삼성전자 사라,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 고점 신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더 당연히 오를 수도 있고 그거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돈 버는 게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이 진짜 위험한 순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랬고 제 주변인들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부분인데,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투자를 굉장히 생각보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투자로 인해서 인간이 과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신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를 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첫 투자를 성공해가지고 오히려 다음 투자를 할 때 더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면서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마치 도박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별로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성과가 나게 되면은, 물론 이게 이제 내가 진짜로 적성에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초심자의 행운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운의 영역에 의해서 좀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이나 우연의 결과로 얻은 것에 대해서도 자기의 실력으로 착각을 하고, 특히 운이나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파멸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식장이 좋을 때, 진짜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시장을 실력자들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거든요. 과도하게 자신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오랫동안 투자나 이런 걸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초심자일수록 사실은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무서워하는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게 그냥 어떤 결정을 했는데 운이 좋게 딱 그걸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정교한 계산보다는 과감하게 그냥 결정하고 그냥 실행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몇 번은 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심리학적 기제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매번 내가 노력을 한 만큼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뭔가 잘 된 거죠. 어쩌다 한 번 예측 불가능하게 잘 된 거. 이게 대표적으로 도박인데,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강하게 중독된다는 효과가 있어요. 이 간헐적 강화라는 게 훨씬 더 무섭다. 뭐 도박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도박같이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꾸준하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저는 키워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한두 번의 투자가 성공했다고 스스로를 되게 과신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첫 투자에서
해서 실패하는 게 오히려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각성을 하고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나중에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투자가 너무 쉽게 성공한 경우에는 망가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최근에 소셜 모임을 개최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혹시 신청해 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비용이 들기는 하는데 수익금은 다 월드비전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신청해 주시면 맛있는 식사하면서 여러 좋은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